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하인성 이은서입니다. 윤수님, 저희 저번 영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뵙죠. 맞아요. 그리고 인성님. 네. 저 꿈이 생겼어요. 꿈이요? 네. 갑자기 무슨 꿈이요? 저 원격 근무하는 회사 갈 거예요. 원격 근무요? 네. 무슨 원격 근무하는 회사요? 아니 컴퓨터 하나 들고 제주도 앞바다 보면서 일하는 거 엄청 로맨틱하잖아요. 윤수님 생각하는 것처럼 원격 근무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왜요? 느린 것도 느린 거고 회사 보안 정책 같은 것처럼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요. 말이 원격 근무지 되게 답답해요. 그럼 집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도 원격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기 전에 빨리 취업을 해야겠네요. 사실 그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윤서님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가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원격 근무는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었고 발전되고 있는 기술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 가속화가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구될 거고 발전된 분야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한 솔루션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저 하나 알아요. 어떤 거요? 세시요.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세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시는 2019년 가트너에서 발표한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을 융합한 기술이죠.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마케팅 용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세시는 마케팅 용어가 아니죠. 얼마나 그렇죠. 솔루션이잖아요. 이 세시를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세시라는 건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세시라는 기능은 신기술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월남쌈 좋아하세요? 저 월남쌈 완전 사랑하죠. 월남쌈 먹을 때 준비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시장 가서 고기 사고 야채 사고 마트 가서 소스 사고 라이스 페이퍼도 사야 되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샀었잖아요. 이제 밀키트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한 번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융합되어 있고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세시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밀키트처럼 여러 가지 기술, 보안이나 네트워크를 한 번에 넣어서 세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융합 자체가 세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순히 네트워킹과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융합한 것을 세시라고 정의를 좀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네트워크랑 보안이랑 사실 원래 합쳐져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네트워킹을 위해서 보안을 어느 정도 포기하거나 보안 스택을 위해서 네트워킹 기능, 성능을 조금 포기하거나 이런 반비례적인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융합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세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나오는 세시 솔루션들을 보면 굉장히 방향성이 다양하잖아요. 네트워킹 기술에 보안을 얹은 것도 있고 보안 기술에 네트워킹 기술을 얹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시의 방향성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벤더의 크기나 벤더가 원래 제공하고 있던 솔루션에 따라서도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각 솔루션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솔루션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팔로알토부터 살펴보죠. 팔로알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일단 프리즈마 액세스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점은 콘솔입니다. 하나의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콘솔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네요. 처음에는 어디로 볼까요? 파노라마도 들어가 볼까요?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얘 역시도 다른 콘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나의 솔루션으로 구현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솔루션을 합쳐놓은 형태인 거네요. 마치 여러 벤더의 제품들을 같이 모아서 쓰는 것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트너에서도 하나의 단일 콘솔에서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로알토는 자기네들이 얘기하기에는 100개 이상의 팝도 있고 서비스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라면 좋을 텐데 세시 서비스는 팔로알토에서 구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글 클라우드의 팝의 개수가 24개밖에 되지 24 개요? 않아요. 네, 그래서 24개를 제외한 다른 팝들은 그냥 정보 전달 노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음엔 어디를 한번 볼까요? 시스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스코 중에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죠.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보안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면 개요를 보면 네.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있네요. 제공을 하는데 앱을 4개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 SD-WAN이랑 엄브렐라를 같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보안 솔루션과 엄브렐라를 통합하는 형태로 세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시스코 엄브렐라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좋습니다. 시스코 엄브렐라랑 다른 앱들이랑 통합을 하기 위해서 CQRX라는 또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그렇네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로알토와 마찬가지로 많은 솔루션들이 통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이 되는 형태네요. 그래도 나름 자사 제품이니까 좀 호환은 잘 되지 않을까요? 시스코가 큰 회사이다 보니까 여러 개를 인수해서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건 맞으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이게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각 회사의 솔루션들을 이용하려면 트래픽이 좀 복잡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솔루션들끼리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솔루션들을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얻는 효과는 이제 뭐 100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뭐 60%에서 한 70% 정도의 효율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스코도 세시가 요구하는 기능들을 가져다 놓았지만 완벽한 세시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디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벌사 네트워크스를 한번 찾아보죠. 벌사 네트워크스. 벌사 네트워크스에는 세시가 벌써 딱 있네요. 세시가 있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건 벌사 세시의 요소들입니다. 요소들, 네,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어플라이언스랑 게이트웨이를 한번 따져봐야 그렇네요. 할 것 같아요. 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결국에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세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게이트웨이를 프로비저닝 한다는 부분에서는 자체적인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의에서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세시 벤더들이 앞으로의 세시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가트너가 추구하는 어떤 세시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낸 적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상 세시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으나 이전에 레거시한 온프레미스랑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세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가 볼까요? 다음은 포티넷 찾아봅시다. 네, 포티세시의 설명을 보시면 포티 OS를 기반으로 확장하고 활용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포티 OS를 사용하는 어플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세시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벌써랑 크게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케이토 네트워크스를 한번 찾아보죠. 케이토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2019년에 세시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하기 이전에 2017년부터 설계해온 얼리 어댑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2019년에 그 개념을 발표하자마자 케이토를 세시 샘플 벤더로 지정을 한 걸 보면 그 얼리 어댑터에 케이토가 들어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맞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케이토는 아키텍처 구조부터가 세시에 부합되도록 설계된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프라이빗 백본이라던가 65개 이상의 많은 팝이라던가 SD-WAN, 서비스로서의 보안, GTNA 등과 같은 걸 하나의 콘솔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세시가 만족해야 하는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좀 맞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솔루션들에서는 뭐 많은 콘솔을 이용한다는 복잡성이라든가 혹은 어플라이언스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제 어떤 세시의 필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케이토는 사실 세시의 모든 필수 요소를 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하네요. 자, 지금까지는 각 솔루션별로 어떤 개요를 봤다면 이번에는 디플로이 측면에서 아키텍처를 비교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 팔로알토입니다. 팔로알토는 SDN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요.
보안을 위해서 추가적으로도 장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즈마, 파노라마 둘 중에 인터페이스를 선택해서 정책을 설정해야 되고요. 고가용성을 위해서 어플라이언스를 2배로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또 로그 분석을 위해서는 코얼텍스라는 별도의 솔루션을 이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코인데요. 시스코도 마찬가지로 SDN을 위해서 시스코 메라키, 시스코 빅텔라, 시스코 DMVPN 또는 시스코 A1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원격 접속을 위해서는 시스코 애니커넥트를 이용해야 하고요. 보안을 위해서도 시스코 메라키, 시스코 엄브렐라, 시스코 ASA, 시스코 애니커넥트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보안 관리가 가능한 시스코 시큐어X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SDN 관리가 따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팔로알토와 시스코는 좀 복잡해요. 아무래도 큰 회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조합해서 세시처럼 서비스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솔루션들이 기능이 좀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던가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쵸. 다음으로 벌사랑 포티넷을 확인해 볼 건데요. 네, 포티넷은 포티 게이트 장비를 먼저 설치를 하고 원격 사용자를 위해 포티 클라이언트를 이용합니다. SDN 관리를 위해서는 오케스트레이터,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 포티 매니저와 포티 디플로이,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포티 어널라이저와 포티 심을 추가해야 하고요. 고가용성을 위해서 어플라이언스가 2배가 돼야 합니다. 말씀하신 포티 매니저나 디플로이 같은 거는 솔루션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인가요? 그쵸. 인터페이스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라이언스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 기반이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 벌사 네트워크스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요. 원격 사용자를 위해서 벌사 V색을 이용합니다.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벌사 콘센토, 벌사 타이탄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벌사 어널리티스, 벌사 디렉터를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어플라이언스가 2배가 돼야 합니다. 보셨듯이 포티넷과 벌사는 어플라이언스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시의 필수 요건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지 못해서 민첩성이라던가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플라이언스 기반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장점일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세시가 갖는 혁신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렇군요. 다음으로 마지막 케이토입니다. 케이토는 첫 번째, 원격 사용자를 위해서 케이토 VPN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야 하고요. 네트워크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관리 콘솔, 단일 콘솔을 이용해야 한다. 어플라이언스를 전혀 배포하지 않고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클라우드 네이티브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배포와 관리 측면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같은 업 문서들을 공부하면서 세시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이를 기반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표를 보면서 어떤 솔루션이 가장 괜찮았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성님은 어떤 게 가장 괜찮았어요? 저는 사실 시스코가 조금 괜찮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이 완전히 융합되진 않았지만 물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큰 회사답게 제품의 수가 굉장히 많고 솔루션을 여러 개 합쳐서 세시처럼 제공할 수 있으면 이건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화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세시는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시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복잡성을 해결하는 건데 솔루션을 여러 개 붙여서 해결하는 건 그 방향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죠. 제가 세시의 기준을 조금 간과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윤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케이토죠. 체크 표시 많아서. 저도 같은 세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꼼꼼히 따져봤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세시의 필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솔루션은 케이토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본 벤더들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세시 업계에서 되게 좀 이름 좀 날리는 벤더들인데 실상을 파헤쳐 보니까 세시의 어떤 필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솔루션이 케이토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제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케이토가 열일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세시의 전반적인 개념과 벤더들끼리의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윤서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세시라는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서로 제공하는 방향이 되게 달랐잖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저한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인성님은요? 저는 사실 어떤 개념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실제로 세시를 서비스하고 있는 벤더들을 비교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더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하인성 이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